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도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5살과 8살의 아이 둘이 있죠. 얼마 전에 남편의 SNS를 보다가 어떤 여성이 남긴 의미심장한 댓글을 봤습니다. 그녀의 SNS로 들어가 보니 호텔 파티룸 사진이 있었고 거기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간녀는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과 1년 전부터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었죠. SNS 게시글을 보면 남편은 그때부터 상간녀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 가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마다 시댁과 친정에도 자주 갔습니다. 제가 상간녀에게 소송 건 사실을 알자 남편은 가출했습니다. 가출한 뒤에는 반년 넘게 생활비는커녕 양육비조차 한 푼 주지 않고 있죠. 대출 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남편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상간녀와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사연을 보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것 같은데요.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자, 즉 유책 배우자가 하는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할지라도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약화되었는지 여부, 별거 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 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은 이제 안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법원 판례의 태도가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해주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이 판시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여전히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쉽지 않다는 건데 사연자분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둘이나 있고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이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및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혼 청구 이외에 이제 사연자분은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서 상간녀가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보통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면 그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 입증이 필요한데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를 보면 남편과 이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혼인 파탄으로 보여지는 걸까요? 네,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파탄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심지어 협의 이혼을 같이 신청하러 가서 숙려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있었어도 이때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게 아니어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와 남편이 교제한 기간을 확인한 후 그 사이에 부부 사이나 자녀들과 아빠 사이, 시댁과 친정과 교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진, SNS,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여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이 아닌 오히려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상간녀와 남편이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이거를 사연자분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사연자분이 SNS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가 있어서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 짐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법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상대방에게 언제부터 만난 것인지 확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구하고 그 성명에 따라 상대방이 만난 시기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과 상대방의 진술이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상대방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부터 내 배우자를 만났다고 진술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런 부정행위의 증거 어떻게 확보하나요?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자 대화, 녹취록, 동영상, 사진, 숙박업소 영수증, 예약 내역,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습니다. 네. 이는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어플이나 컴퓨터, 태블릿 PC,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부정행위의 장소, 사진 등이 발견되거나 자녀들이 부모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실시간으로 외도 현장이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증거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연자분처럼 SNS 게시글을 공개된 내용으로 수집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잠금 장치 처리가 되어 있는 휴대폰을 기술적 조치를 통해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 모르게 위치 추적기나 도청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처럼 상간녀와 남편이 언제 어디에서 숙박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CCTV는 대체로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지속 의사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연의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경우 아이들이 미성년자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이제 알려주셨고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의 결혼 상태 인지했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내가 받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입증이 꼭 필요하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문자, 대화, 녹취록, 동영상, 사진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증거를 수집할 때 위치 추적기나 도청기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